속보입니다. 올해 첫 정책 자금이 방금 떴습니다. 정책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안 보시면 손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도 있으니 꼭 확인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해 주셔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2024년 정책자금 안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공문이에요. 공문이 1월 4일 보이시죠? 1월 4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첫 정책자금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공문을 보면은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자, 요렇게 표 먼저 가볼게요. 자,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 대리대출 접수 일정 안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공고 뜬 거예요. 자, 일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장애인 기업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안대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접수 상황 보면은 1월 8일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1월 8일이면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9시부터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일정, 한마디로 2분기 접수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분기면은 1분기가 1월부터 3월이고요. 2분기가 4월부터 6월 아닙니까? 그러면은 2분기는 4월 1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게 1분기 겁니다. 1분기 거. 그러면 1분기라 그러면요, 여러분, 보통 1월 8일에 하면 거의 그 주에 끝납니다. 그렇게 돼 필요하신 분들 꼭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자금, 그 다음에 일시적 경영애로 대안대출. 요거는 여러분께서 꼭 챙기셔야 되는 정책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 그래서 요게 이게 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공문 있죠. 요 공문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정확해요. 자, 공문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면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일반 자금. 요건데 1월 8일에 들어가는 거. 자, 1조 1,100억 원 정도. 이거 1년입니다. 1년. 연이에요. 2024년 총에서 1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뭐래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 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업력 3년 미만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일한 게 죄냐. 아니, 오히려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을 더 지원해줘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다고요? 연도 따지지 않습니다.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아니에요. 공문에 써져 있습니다. 공문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복잡할까봐, 내용이 막 기니까 복잡할까봐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에 맞춰서 보기 편하게. 자, 그래서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있어요. 요거에 뭐냐면 요거예요. 일시적 경영 애로. 요겁니다. 긴급 경영 안정자금 부분인데 이것도 1월 8일에 들어가죠. 자, 가볼게요. 자, 4,500원 정도고요. 조류독감, 감염병 확산 인하, 이게 원래부터 들어갔었습니다. 옛날부터.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지역 단위 경제 침체 등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장사하시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단위가 있을 거예요. 지방 지역 단위 있잖아요. 거기에서 평균보다 이제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또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경기 침체가 그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단위로 해서 이제는 구분을 해서 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한 특정 지역이 굉장히 안 좋아, 업황이 지금. 그러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해복구 비용 이런 것도 원래부터 있었고요. 이게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라섰네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환대출 별표 5개 치겠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시라면 무조건 대환대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5개 쳐볼게요. 자,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자금이 요거예요. 요거 대환대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향후 일정이 2월 말 접수 예정입니다. 2월 말 접수.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1월부터 안 들어가고 2월 말부터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요거 부분인데, 자, 대한대출 가볼게요. 5천억 원 규모로 신설이 돼 있고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 높은 금리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의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한다. 자, 이게 작년에 있었던 저금리로 기억나시죠? 예, 저금리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금리가 더 낮아졌죠. 5.5%에서 이제 4.5% 금리로 내려간 겁니다. 훨씬 더 좋죠. 그래서 7% 이상 금리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4.5로 내려가는데 저금리로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됩니다, 여러분. 2금융권에서 받은 것도 1금융권으로 대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건이 좀 완화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 무조건 한번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보세요.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에 뭐라 써져 있어요? 거치 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합니다. 자, 이거 별표 한 3개 칠게요. 자, 이번에 나온 대안대출은요, 여러분 거치 기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7% 이상 높은 금리를 내가 대안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는 4.5% 금리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가 대상자가 돼서 그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치 기간 없이 그 즉시 뭐 한대요? 이제는 상환을 하는 거예요. 10년 분할 상환로 늘어나는 대신에, 장기로 늘려주는 대신에,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에 뭐 한다고요? 상환을 바로 개시하는 거. 만약에 내가 당장 상환할 돈이 없으면 이거 하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그렇잖아요. 당장 상환하라고 그럴 텐데 난 상환할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당장 힘들죠. 고리의 대출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어차피 10년 분할 상환이니까 10년 동안 늘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금리로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칭찬 많이 했었죠. 잘 나온 거예요, 사실. 이번에 나오는 대안대출은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완화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대안대출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조건은 뭐다? 거치 기간 없다라는 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겠고, 바로 선정이 되면 바로 상환을 원금 상환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알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왜? 10년 분할 상환이니까. 장기로 늘려주니까.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 고려해 보십시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 10년 분할 상환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사실 만기 연장해갖고 길게 끌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눠서 낸다는 거. 이거를 이제는 사실 좀 많이들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들의 요구에 굉장히 부합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제가 별표 5개 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르시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좀 길게 나눠낼 수 없나?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 보신 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대안대출 내가 이거 한번 시도해 봐야지, 신청해 봐야지. 근데 언제 한다고요? 자, 언제예요? 2월 말 접수 예정. 꼭 기억하십시오. 2월 말 접수 예정.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움을 좀 풀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대리대출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제는 직접대출입니다. 자, 대리대출이 뭐고 직접대출이 뭐예요? 여정 채널을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랬을 텐데, 대리대출은 뭐예요? 여러분께서 보증서 받아서 아니면 담보 잡아서 뭐예요? 은행 가서 가는 거죠. 은행 가서. 그죠? 근데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에서 여러분께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직접대출이죠. 자, 그래서 이 직접대출 접수 일정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혁신성장 촉진자금. 이거는요, 1월 15일부터 들어갑니다. 그죠? 짧아요. 1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5일 딱 받아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연계형 매칭 융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1월 15일부터 들어가요. 이거는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자, 제도전 특별자금, 이것도 15일부터 들어가네요. 이것도 예산 소진 시까지고요. 자, 예산 소진은 뭐라고요?
그 예산이 이게 잡혀 있잖아요. 이게 소진되면 끝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혁신성장 촉진자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일정이 2월 중 접수 예정 이렇게 돼 있죠. 아, 요거는 직접 대출이다 보니까 매달 끊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거는 예산 소진이니까 예산 소진되면 끝. 언제 나올지 몰라. 이건 상시 접수다 보니까. 이거는 뭐야? 아, 매달 나오나 보다. 이거는 상시 접수구나. 그래서 예산 소진시가요. 예산이 잡히면 또 들어가는 거고. 자, 제도전 특별 자금도 있어요. 1월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그다음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자, 요거 이제는 노리셔야 됩니다. 요거 노리셔야 돼요. 요거. 1월 29일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그다음 향후 일정이 2월 중 접수 예정. 2월 26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노리셔야 돼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혁신형 성장 촉진 자금은요, 사실 제가 좀 이따가 평가를 내릴 때 좀 비판 좀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이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2,600억 원 정도 공급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지능형 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뭐예요? 그래요. 혁신성장 촉진자금은요, 혁신성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강한 소상공인들입니다. 강한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니라 큰 기업의 소상공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성장 촉진자금입니다.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어떤 자금이에요?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요거 두 개거든요. 야,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제가 비판 정말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진짜 제가 카페에다가 공문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연계,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천억 원, 4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무슨 얘기예요?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소상공인이에요. 그런데 엔젤 투자자가 말 그대로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 같은 사람들이 소상공인한테 당신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 내가 당신에게 한 5천만 원, 1억 원, 뭐 2억 원 투자해 줄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그럼 당신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성장하라고 정책자금 요거 지원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게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아마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평가할 때 요 얘기는 더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예요. 내용은. 그 다음에 일정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일정은 가보면요. 전체 일정이에요. 대리대출, 직접대출 둘 다 1월 8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자금 접수 시작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같이 가볼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자, 직접대출은 1월 15일부터 왜? 접수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서 1월 15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자,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요거 별표 쳤죠. 저신용 소상공인 요거 이거 직접대출이에요. 요거 직접대출인데 이거 저신용이신 분들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예, 금리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저신용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요긴한 자금을 쓸 수 있어요. 일단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되겠죠. 예, 물론 뭐 대출이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너무 급하신 분들은 민간에서 막 그렇잖아요. 2금융권 고리고요. 그 다음에 3금융 우리가 보통 일명 얘기하는 사채죠. 이런 데 가면 더 힘들어지죠. 안 받는 게 좋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힘들다. 나는 무조건 지금 좀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신 분들은 직접 대출을 무조건 노리셔야 돼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나라에서. 그 중에서 이게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이거는요. 자 보시면 교육 요건이 신설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은 조건이 좋아요. 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해주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교육 받으라 이거예요. 온라인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접수가 들어가게끔. 예, 만약에 이 교육 요건이 신설됐기 때문에 1월 29일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신용 소상공인은 내가 받고자 한다? 그럼 교육을 이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예,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설이에요, 신설. 예, 그래서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는 거고,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시간에 쫓겨서 못 하시는 거죠, 신청을. 자, 대한대출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 공모해야 돼요. 이거 할 은행들이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취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 은행들을 공모한 후에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는 요 사이트로 오셔야 돼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요 사이트가 이번 연도부터 이제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어.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셨던 정책자금 사이트랑 뭐가 다르네? 여기가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요. 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웹사이트가. 자, 여기 어떻게 가죠? 그렇죠. 소자공 카페 가보시면 메인 화면에 요 두 번째 있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오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 사이트 나오죠.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아직은 없어요. 이제는 1월 9일부터 월요일 1월 8일이죠. 월요일부터 들어가니까. 근데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배너 화면에.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있죠, 요거. 제가 항상 공문 위주로 갑니다.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빠르고 정확한 거. 이게 떴어요, 이렇게 방금.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설명 들었던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디 있죠? 공문에 있어요. 여러분 공문 찾기 힘들 겁니다. 그 공문을 기초로 해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려줬던 그 내용은 다 공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여기에 일정에 써져 있다시피 1월 8일 되면은요, 월요일 되면은요, 여기에 떠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 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로그인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소자공 카페는 어떻게 가요? 네이버에서 소자공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죠? 소자공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움 받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카페 카테고리 가보면, 게시판에 가보면, 정부 지원 정보 솔루션에 가장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게시판 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달 나오는, 그 다음에 매 분기별로 나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들은 여기에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저밖에 글을 못 씁니다. 댓글은 여러분 쓰실 수 있는데요. 게시판에 있는 글은 이제 저밖에 못 올리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부정확한 정보, 아니면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요거는요, 정확성을 위해서, 왜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성을 위해서 저밖에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위에 달아서,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라고 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매 분기로 나오는 거 특징들, 정보들을 여기다가 깨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오셔서 못 보신 정보도 보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든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가장 위에 있는 요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직은 이제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올라가겠죠. 오늘 방송도. 그러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여기 와서도 게시글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자공 카페는요, 여러분의 카페예요. 그래서 정보 자료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광고를 지운다고 지운데도 광고는 참 무슨 매크로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광고가 하도 많이 올라와서 지우고는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깨끗해졌어요. 거의 클린해졌습니다. 많이 지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 보실 수 있도록, 자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계속적으로 다운로드도 공문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이번 연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안내해 드리면요, 민원 판리 사이트 아시죠? 제가 링크 좀 이따 달아드릴 텐데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소상공인 지원정책 모음 요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서 뭐 편하신 대로 오시면 돼요. 카페는 이제 자료 보러 가는 거고, 민원 판리 사이트는 그냥 여러분 뭐 로그인이 필요 없어서,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바로 보이니까 로그인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꼭 잘 되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접근성,
우리 시니어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접근성을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평가를 안 했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가해보겠다고. 이게 또 평론가인데 평가를 안 했네? 자, 잠깐 이제 시간 되실 분들만 들으세요. 예, 시간 되실 분들만. 정보는 다 들었으니까,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십시오. 자, 일단 정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오신 게 되게 많아요. 신규로 온 그 정책들이 많거든요. 아까처럼 뭐 대안대출도 새롭게 또 이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규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이 방송을 계속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해요. 지금 오늘 나왔던 거는 정부에서 말하는 정책자금이고, 또 민간에서 나오고 있는 상생 금융 지원 방안들 각각이거든요. 각각. 그러다 보니까 놓치면 끝입니다. 예, 진짜 이거는 여러분 놓치면은 진짜 못 받는 것들이에요. 나라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예, 절대. 지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원금처럼 정부가 이렇게 챙겨서 여러분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챙겨야 됩니다, 진짜. 그거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떠먹여 주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뭘 봐야 제가 이렇게 먹여드리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보다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 나와야 한다. 제가 여러 번 설명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꾸 중기부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방향성이 어떤 거냐면,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은 더욱 크게 살리고 가능성 없는 소상공인은 정리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예. 보통 유니콘 기업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유니콘 기업은 자산 가치가 1조 이상을 유니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중기부가 소상공인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저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그 잘 나가는 기업은 키워주는 거, 그건 너무 취지는 공감하는데, 참 그 소상공인이 1조라는 게, 여러분 1조면은 일십 백천만, 천만, 백만, 뭐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예. 1조라는 게 그 진짜 소상공인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경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생경 소상공인.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게 뭐 취지는 좋으나, 그러니까 혁신형 소상공인 차라리 저는 예산으로 차라리 그냥 장기 대출로 대안해주는 그 대안대출 쪽으로 더 예산을 늘려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대출 예산을 늘려주면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들이 덜 까다로워질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생각을 전 해봐요. 그래서 과연 혁신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될까? 예. 정말 민간에서 엔젤 투자자가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가 소상공인을 펀딩한다? 투자한다? 이게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면은 이해가 되죠. 중소기업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창업가, 뭐 이런, 뭐 벤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소상공인,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차라리 이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더 많은 분들이 생경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분들. 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대출 만기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고, 아니면 만기가 도래했고, 당장 은행에서 상환하라고 하는데 상환할 돈은 없고, 막 가슴은 쪼들어가고 심장은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럼 그분들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대환대출처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거, 그리고 만기 연장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대출 기간 늘려주는 거. 예산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더 받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여기 틀렸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그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 공론장 안에서 얘기를 해야
변하죠. 우리가 2023년도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큰일 해내셨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는 방송에서 평론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게. 진짜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큰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박수 쳐드립니다. 여러분이 바꾸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을 진짜 많이 바뀌어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거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갔다니까. 처음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그게 여정 가족님들의 목소리예요. 딴 데는 솔직히 그 다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얘기 해봤자 장사 장사 쪽만 막 얘기하잖아. 그리고 무슨 좀 어그로성도 많고 그렇죠? 얼마 벌었네, 몇백억을 벌었네, 막 이런 얘기만 있잖아. 막 자극적인 얘기만. 근데 이 자리는, 이 공론장, 여정 채널은 정말 우리의 삶과 관련된 얘기, 내 현실과 관련된 얘기, 우리의 생활에 대한 얘기, 내 인생에 대한 얘기, 그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방향성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많은 걸 바꿔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해낸 일들이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하신 덕분이다. 우리가 그만큼 댓글로 떠들고 막 얘기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2024년도 바꿔야죠, 여러분. 안 된다,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2024년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여정 채널 보시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요, 잘 돼요. 우리 2023년도 많이 바꿔냈습니다. 올해도 바꿔낼 수 있어요.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얘기하고요. 항상 잘 되는 걸 상상하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 변화된 모습들, 막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야. 이번 년도 정말 잘 된다. 난 부자 된다. 희망을, 긍정적인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굴 막 비판하는 자리 아닙니다. 따끔하게 얘기할 건 따끔하게 얘기하죠. 이런 거 말이야. 혁신형만 이런 거는 따끔하게 얘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대한대출로 예산을 더 늘려주면 어떠냐.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이니까 그 길을 안내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칭찬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하면서 또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들 남아 계셨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또 30분 방송 찍네요. 야, 이런 채널이 없어. 제가 안 해봐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여정가족님들 계시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저는 이런 채널이 없어요. 왜? 여러분, 그 조회수 끌려면 10분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거의 30분 하잖아, 30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께 좋은 정보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안 봐요. 30분 하면 누가 봅니까? 진짜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우리 찐 여정 가족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좀 짧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너무 길어. 그렇지 않나요? 30분. 진짜 보실 분 많이 없어. 30분 동안. 하지만 우리 찐 가족님들은 본다는 거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죠? 자,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